변호사로서 이 손웅정 씨 사건을 보면은요, 손웅정 씨가 지금 언론을 통해 보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안녕하세요.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선수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처리했던 아동학대 사건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아동학대죄에서도 알아보고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요, 축구 아카데미에서 일하는 수석 코치가 아이들이 운동을 좀 팀 시합을 하다가 잘 못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몇 초 내에 뛰어오게 하고 제때 뛰어오지 못한 경우에 그 코너킥에 있는 봉으로, 코너킥 꼽아놓는 봉 있지 않습니까? 그 봉으로 종아리나 엉덩이를 때렸다. 그래서 멍이 들게 해서 한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라는 점이 가장 주된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코치가 아이들을 엉덩이로 때렸다든지 아니면 구렛나루를 아프게 했다든지 이런 사실관계 등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손웅정 씨 같은 경우는요, 폭행을 가했다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잘 운동을 하지 못하면 욕설을 했다. 지금 이런 사실관계를 가지고 아동학대의 혐의가 불거진 사안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아이들을 때리거나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요, 일반 형법상의 폭행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특별법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자, 아동복지법에는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으로는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말 것,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학대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해한다든지 신상에 손상을 주거나 아동들의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포괄해가지고 봐서 어떻게 보면 일반 형법상의 폭행이나 모욕죄보다 훨씬 더 성립하기가 쉬운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동학대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요, 사실 예전에 제가 학원을 다닌다거나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들께서 사실 회초리로 발바닥도 때리고 손바닥도 때리시고 엉덩이도 때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흔하게 일어났고요. 심지어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원에서도 제 기억에 영어 학원에서 단어를 못 외우면 틀린 만큼 손바닥을 맞아서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최근 판례 사안을 보겠습니다. 일명 한 길이 30cm 정도의 나무 매를 가지고 아이가 틀린 개수대로 손바닥을 해서 때린 경우, 선생님 말씀에 학원이었는데요,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톡톡 때렸다고 하고요, 반성하는 의미에서 학원 교실 밖으로 나가 서 있어라 라고 체벌한 사건, 이런 건이 몇 건 이렇게 반복되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는 사랑의 매로 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요즘에 이렇게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요, 중학교 정규부 코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코치님도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잘 못하면은 엎드려 펴쳐를 시키고 일어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옆에 친구를 쿵 한다거나 허벅지 같은 데 이렇게 좀 때리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했는데요. 이런 건들이 비슷한 건이 좀 반복되긴 했습니다. 이 정규부 코치의 경우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물론 무죄가 많은 판결도 있습니다. 보육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를, 한 3세의 어린 아이를 잠재우는,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낮잠 자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낮잠을 잘 안 자려고 하니까 낮잠을 잘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세게 어깨를 누르는 방식으로 잠을 재우다가 자기가 안 자겠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한 이 정도 사안에서는 물론 부적절한 방식으로 아이를 훈육하긴 했지만 이게 아동 학대죄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무죄를 내린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동학대가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행위가 있었던 여러 가지 전후 사정과 행위 태양을 잘 봐서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회초리나 물건을 가지고 체벌을 한다든지 또는 때리는 방식으로 체벌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본 판례에서는 거의 아동학대죄가 다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벌을 통한 훈육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로서 이 손웅정 씨 사건을 보면은요, 손웅정 씨가 지금 언론을 통해 보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훈육한 거는 인정한다. 하지만 학대의 고의는 없었고 잘 훈육하기 위한 진정 어린 어떤 행동의 모습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코치가 아이들을 때린 것, 그리고 손흥정 씨가 아이들에게 욕설을 한 부분은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냐면 그 피해자 아동의 아버지가 이 사건의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녹취를 통해 드러났고, 사실 이 5억 원이라는 금액은 손흥정 씨나 그 코치가 한 잘못에 비해서 과도한 합의금인 건 맞습니다. 분명히. 아마 이거는 손흥민이라는 스타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려해서 높이 부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자 아버지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추이에 따라서 손흥정 씨나 그 코치의 처벌 수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정 씨가 아이들한테 욕설을 한 부분은 정서적 학대로도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정도의 욕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코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느끼면 죄가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손흥정 씨 같은 경우는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한 벌금, 몇백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고요. 때린 코치, 특히 이렇게 코너봉으로 때렸다는 건 위험할 물건으로서 때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이 사건은 아까 말한 대로 또 이 피해자 쪽에서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손흥정 씨 측 변호인과 역제안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형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흥정 씨 사건을 통해서 아동 학대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이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의 매는 없다. 매를 들어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식은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